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이제 그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죠. 한덕수 대행 탄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. 당당하게. 이 말은 이제 그 거부권은 말도 안 되는 이제 법률이 있으면 거부권 등의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제 임명권이 없다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나 옛날에 그 황교안 대표 선례가 있으니까 안 할 거는 또 이게 과감하게 안 해야 됩니다. 한마디로 그 민주당 이재명이가 시키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이게 하면 안 됩니다. 한덕수 총리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끝까지 윤석열 정권의 충신으로 남아야 됩니다. 눈치 보다가 이제 그 이재명 민주당이 그 부역자로 역사적인 오명을 남기면 안 된다 말이죠. 소신껏 하루를 하더라도 이거 다시 탄핵하면요. 그럼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 또 탄핵하면요. 국정 마비 세력으로 이게 그 엄청나게 역풍이 불 거예요. 지금 이재명이는 이제 어떻게든 차기 대통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국정을 이제는 뭐 마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. 비난 여론이 겁나죠. 선거도 있고. 그러니까 이제 아무데나 그 탄핵을 총리까지는 힘들 겁니다. 그 여론상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겁내지 마세요. 이재명이가 이제 뭐 한덕수 총리 목숨을 지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. 목숨죄를. 뭐 이재명이가 탄핵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. 이재명이가 이제 그 한덕수 대행에게 탄핵하는 건 엄청난 역풍이 불 거예요. 국정이 마비가 되는데 또 이게 탄핵의 명분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이재명 눈치 보지 말고 민주당도 눈치 보지 말고 이제 소신껏 하세요.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2년 반 동안 임기를 해왔고요. 이제 뭐 겁날 게 더 있어요. 뭐 욕심이 있겠어요? 소신껏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선례대로 하면 돼요. 선례대로.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죠. 선례대로 하자. 뭐냐면 이게 그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거죠. 선례가 있으니까. 옛날에 노무현 때 고건 총리도요. 권한대행이죠. 그때 그 사명법이라든지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죠. 고건 대행은 이게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죠. 따라서 그 선례를 따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일 때 그때 대법원장 몫에 헌법재판관이 있었잖아요. 이선혜인가? 이선혜. 아마 이 대법원장 추천 몫에 헌법재판관을 그때 이거 황교안 대표가 못했잖아요. 왜? 추미애나, 그 다음에 우상호나, 그 다음에 그 박주민, 이 자들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. 헌법재판관 임명하려면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헌재재판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해라. 대통령이 지금 이게 정지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 논리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황교안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끝나고 나서 임명했잖아요. 이 선례를 두 가지 따르면 된다. 결국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지 마라. 3명. 왜냐하면 이게 그 민주당이 꼼수로 계속 이진숙 방통위 마비시키려고 꼼수로 6명 임명을 안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꼼수가 민주당 자기 발등 찍게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해줄 이유가 없다.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. 그 다음에 거부권 한번 보자고요. 말도 안 되는 게 법안들이 와 있죠. 이거 전부 싹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. 옛날에 고건 권한대행도 했습니다. 가장 말이 안 되는 법 많죠. 뭐 양국관리법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민주당도 부담스럽고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국가 재정이 펑크날 텐데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도는 쌀을 갖다가 정부가 막 다 사주면요. 그러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조정이 안 되면요. 엄청나게 국가 재정이 마비될 정도로 부담이 될 거예요. 따라서 이제 양국관리법은 이거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진짜 황당무계한 법이 있죠. 바로 이제 국회 정언감정법이에요. 야, 이 법은 이게 뭐 법도 아니죠. 국회 정언감정법 있잖아요. 이건 한마디로 기업인들을 죽이는 이런 게 악법 중에도 악법이죠. 국회 정언감정법.
정청래 그 법사위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은 국정조사와 감사 때만 기업인들에게 그 정인 신청할 수 있죠. 근데 이 법에 의하면요, 1년 내내 뭐 청문회 할 때나 1년 내내 안건 심사나 청문회 때도 기업인들에게 강제로 부를 수 있는 1년 내내 기업인들 불러줘주겠다 말이죠. 그러기에 더 황당한 게요, 기업 비밀도 바로 그 국회에서 요구하면 기업 비밀도 다르게 그 정언해야 된다. 와,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?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을 국회에서 정언한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거는 이게 완전히 우리 그 기업들을 죽이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악법이잖아. 영업 비밀을 국회에서 정언해라? 야, 참 이게 예를 들어 뭐 중대 재해가 났다. 이럴 때 당신들이 뭐 어디서 납품받고 어떻게 원가 어떻게 조달하고 뭐고 다 이게 영업 비밀을 다 이게 국회에서 정언해라. 이런 건 완전히 기업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기업 회장들 외국에 출장 가든 말든 바쁘든 말든 국회에서 오라면 다 와. 무조건 와. 안 오면 이게 외국에서 화상으로 국회 회의를 하는 거예요. 화상으로. 그러면 이게 외국 가서 이게 바쁜데 지금 이게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? 말도 안 되죠. 국회 정언감정법. 이거는 이게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, 그 외에도 이게 저 보니까 특검법이잖아요. 아니,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똑같은 법이 옵니까? 완전 스토커도 유분수지. 이게 몇 번째입니까? 뭐 네 번째?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죠.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. 특히 이번에 계엄, 이걸 내란으로 단죄하고 특검, 내란 특검. 이거는 이게 거부권 안 하면요, 한덕수 대행도 발목 찍습니다. 자기 발등 찍어요. 지금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특검하겠다는 건데, 그러면 거기 참여했던 한덕수 총리나 국무위원 장관들까지도 다 수사 대상이 되면 지금도 고소고발 당했잖아요.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자멸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죠. 따라서 이제 제가 말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들, 뭐 재정적인 문제나 또 기업들을 완전히 옥죄는, 또는 이제 계속 스토커처럼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런 이제 특검법, 이런 거는 지금 조국 당이 한 명, 민주당이 한 명 이렇게 임명하겠다는 거거든요. 말도 안 됩니다. 말도 안 돼요. 이런 법은 한덕수 대행이 직을 걸고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. 두 가지입니다. 이런 데 민주당의 악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라. 맞서라.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오히려 거부하라. 다 선례되고 있고, 그게 민주당의 옛날 주장이니까.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해요. 여기서 한덕수 대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당당하게 이재명과 맞서야 됩니다. 거기 이재명이는 지금 행정부까지 장악하려고 뭐 국정협의체를 만들자,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는데, 그런 걸 단호하게 거부하고요. 거부하고 원칙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대로 원칙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. 절대 이재명이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쉽게 총리 탄핵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이자들도 이제 여론이 겁나거든요. 또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될지도 모르는데, 그러면 이런 위험한 세력한테, 국정마비 세력한테 정권 안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만에 하나게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탄핵한다는들, 그게 뭐 겁납니까? 이제 무슨 자리에 미련이 있겠습니까? 할 만큼 다 했잖아요. 총리도 오래 했고. 따라서 이제 좌파들과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. 끝까지 윤석열 정권의 충신으로 남아야 됩니다. 이재명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서는 이게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단호하게 권한 행사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, 이게 진짜 당당한 태도입니다. 태도입니다. 앞으로 이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이제까지 태도로 보면 잘 할 걸로 봐요. 그게 아마 첫 시금석이 거부권입니다.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시라. 그 다음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처럼 헌재 재판관 임명은
오르게 임명을 안 하는 이런 데 선택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상당히 한덕수 대행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. 대행이 절대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.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